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제 휴일입니다. 아주 간만에 휴일인데 또 오늘 그래도 휴일에 또 시간이 나서 공원도 오고 이게 집 근처에도 조용한 곳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도 또 밀린 또 영상 찍겠다고 카메라 들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제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일을 좀 줄이자는 게 제 목표였었는데, 작년보다 좀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지금 2021년 1월달 2월달에 지금 제가 컨설팅을 맡고 있는 수를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2020년 2019년보다는 훨씬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일 욕심도 좀 많기도 많은데 이제는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일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제가 들어오는 일을 또 마다하지 않고서 닥치는 대로 했었던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아마 이번에 그 팬데믹 때문에 그럴 거예요. 쉬어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드는 거죠. 지인들을 만나서 분위기 좋은 데서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 놓고 여행지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 일 마다하지 않고 그냥 일이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으니까 괜히 계속 스케줄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인천 삼산 체육관이라고 프로농구 경기장입니다. 이제는 쉴 때 여기서 경기도 보고 좀 그러려고 했는데, 그 병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오늘은 펜션 사업을 잘 하기 위한 컨셉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세대 펜션의 컨셉, 가족 펜션의 컨셉, 단체 펜션의 컨셉 등 이전에도 제 책에서 여러 번 소개를 했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소개했었지만, 컨셉이라는 게 이미지를 하나로 일반화할 수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이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펜션의 규모를 줄이고 객단가를 높여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급 펜션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세워서 펜션의 이미지, 즉 컨셉을 구상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고급 펜션과 어울리지 않는 컨셉을 구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숙박료를 높일 수 있다면, 그리고 높은 숙박료를 대다수의 소비자가 인정하고 좋아하는 멋진 숙소를 만들었다면, 바로 그 숙소의 컨셉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표현하고자 한 펜션의 컨셉이 소비자들에게 잘 먹혀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펜션 사업 역시도 영업을 잘 해내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잘 읽어내야 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창업자들은 펜션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잘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미지 또는 관심을 갖지 않을 만한 이미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즉, 펜션 사장만 이해하고 좋아하는 이미지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 주도 그리고 지난주도 많은 분들과 상담을 나누면서 펜션 컨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 풀빌라를 기획하는 분들도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의 창업 예정자가 잘못된 컨셉을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컨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경기도 가평과 단양에서 펜션을 창업하는 두 분을 만났었습니다. 그 두 분은 작은 땅에 작은 규모로 객실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모두 잘못된 컨셉을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은퇴 후 펜션이 본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펜션은 충분한 수익이 만들어져야 했고, 그래서 적은 수의 객실은
객단가를 높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한 것이 풀빌라였습니다. 창업자의 상황에 맞게 만들려고 하는 숙소의 카테고리를 풀빌라로 한 것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분은 숙박료를 꽤 높여서 운영할 펜션임에도 컨테이너 하우스의 이미지를 차용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왜 펜션의 컨테이너 하우스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됐는지를 물으니까 일반적인 목조나 콘크리트에 비해서 더 독특하고 예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펜션이 컨테이너 하우스로 만들어진다면 눈에 띄고 독특한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숙박료입니다. 독특한 펜션을 만드는 것보다 우선 높은 숙박료의 펜션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컨테이너 하우스의 이미지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비싼 돈을 들여서 신혼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할 때 숙소를 컨테이너 하우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아늑한 숙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클까요? 물론 컨테이너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매우 크고 최근에는 이 소재로 많은 집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생각에 컨테이너 하우스는 독특하고 재미는 있지만 이를 고급 주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독특하다고 해서 숙박료를 더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숙박료로 50만 원 이상 또는 100만 원 가까이 지불하도록 하려면 해당 숙소를 어떤 모습으로 연출해야 될까요? 먼저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숙소의 카테고리들 중에서 1박에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상을 지불하고 경험했던 숙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고급 풀빌라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차례 고급 풀빌라를 이용해 보면서 나름의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봤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저는 숙박업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백여 개의 럭셔리 풀빌라와 호텔들을 경험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고급 숙소의 기준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해외의 어떤 호텔과 풀빌라를 가더라도 그 호텔이 좋다 또는 나쁘다, 비싸다 또는 가격 대비 수준이 높다 등의 이야기를 할 정도의 기준은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는 고급 풀빌라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준도 애매모호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풀빌라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있습니다. 제 지인들에게 1박에 100만 원 가까이 하는 풀빌라를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 물으면 대부분 신혼여행을 이야기합니다. 수년 전에 다녔었던 신혼여행지 풀빌라 또는 우연치 않게 인터넷을 통해서 발견한 해외의 풀빌라가 그들에겐 고급 풀빌라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풀빌라의 컨셉을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풀빌라의 컨셉 중에서 가장 소비자들을 설득시키기 쉬운 컨셉을 잡으려면 해외 휴양지의 풀빌라 이미지를 차용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풀빌라를 보면 점차 고급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매우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국내의 풀빌라들은 마치 고급스러운 집에 개별 풀장 하나가 붙어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풀빌라는 가급적이면 여행지, 그 중에서도 신혼여행에 어울릴 법한 휴양지 풀빌라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는 것은 바로 컨셉을 잡기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펜션 내부는 일반적인 집처럼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했다고 해도 일반적인 집 구조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설령 저렴한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호텔 또는 해외의 풀빌라답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집이 아닌 호텔 또는 풀빌라처럼 만드는 것일까? 사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소개했었지만 짧은 영상에 모두 담기는 어렵습니다. 한두 가지 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답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제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객실 내 외부의 모습은 소비자들이 기억하는 화려한 호텔과 풀빌라에 가까운 이미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그러한 디자인으로 건물을 완성했다면 이젠 연출입니다. 항상 사진 촬영을 염두한 공간 연출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려한 풀빌라를 강조한 사진들을 보면 그 사진 프레임 안에 풀장과 풀장 너머 화려하고 넓은 거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는 사진 프레임 안에 풀장과 풀장 넘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침실을 한 프레임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이러한 연출을 염두하고 있지 않은 풀빌라의 경우는 사방이 막혀있는 풀을 만들고 촬영 시에도 답답한 풀장만 촬영해서 노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연출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휴양지 풀빌라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연출을 어떻게 해서 촬영할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풀빌라는 커플 또는 소규모 가족이 어울리는 럭셔리 풀빌라, 즉 숙박료를 높여야 하는 펜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도 풀빌라 펜션은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여행 숙소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높은 수준에 따른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펜션 창업을 염두하신 분들은 인생의 거의 마지막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큰 비용이 투자가 되는 만큼 신중한 투자로 창업 후에도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